고수들은 사실 위치보다도 부지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둬. 우리는 흔히 위치가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어디냐 이런 걸 중요시 여길 것 같잖아? 아니야. 진짜 고수들이 떼돈을 버는 방법은 위치가 아니라 바로 부지입니다. 부지로 뭘로 큰 돈을 버느냐?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습니까? 우리 조 PD. 네, 잘 지내셨죠? 넌 나날이 젊어진다.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아니, 부동산이라는 게 싸게 좋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또 알아보면 또 그게 아니고. 잘못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지. 바로 너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요? 너 형이 모를 줄 알았지. 아, 제가 좀 최근에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간 벽지에 땅을 왜 사니? 아,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는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안 물어본다는 각오로 그리고 강의를 듣는 심정으로 부동산 가치가 뭘로 결정이 되는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형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20강 정도 하기로 했지. 예. 아니,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100강 듣고 싶어요. 내가 그건 강의 준비가 안 됐어.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위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예를 들으시면서. 오늘은 또 뭡니까? 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은 바로 부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위치와 부지 차이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복습 좀 해줘. 예, 복습 좀 해주세요. 지난 편을 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리가.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 자, 위치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서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좀 더 큰 범주에서의 포지셔닝을 말하는 거야. 근데 부지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지역적으로 땅 자체의 컨디션을 말한다, 이렇게 봐도 돼. 예를 들어서 경사진 땅인 건지 아니면 층이 뭐 고층인지 저층인지 향은 남향인지 북향인지 뭐 이런 부지 자체에 대한다는 건 바로 그 땅 자체의 컨디션에 대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고수들 중에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우리 그 옛날에 뭐로 비유해야 되니, 이 축구 선수들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갈지 왼쪽으로 치고 갈지 딱 보면 감 오는 거 있잖아. 왜? 그렇죠. 우리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수들은 사실 위치보다도 부지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둬.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부지다. 흔히 위치가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어디냐 이런 걸 중요시 여길 것 같잖아. 네. 아니야. 진짜 고수들이 떼돈을 버는 방법은 위치가 아니라 바로 부지입니다. 일단 부지로 뭘로 큰 돈을 버느냐. 자, 우리 용중이 정도면은 잘못된 땅을 사본 사람으로서 알 거야. 앞으로 안 사는 게 중요하죠. 아니야, 잘 알고 잘 활용을 해야지. 혹시 용중이가 지금 산 그 땅이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 네. 언제 그렇게 대박이 날 수 있냐면 땅의 용처가 바뀔 수 있을 때 바로 대박이 날 수 있어. 용도? 뭐 전이냐 대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종상향이라고 들어봤어? 종상향이요? 종상향이 뭐죠? 종상향이라는 게 뭐냐면 땅의 종류가 좀 더 부가가치 높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땅으로 그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는 걸 종상향이라고 불러. 종이 상향으로 간다? 그렇지. 일단 대표적으로 주거 관련한 부지들을 구분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거든. 뭔지 아니? 글쎄요. 자, 주거와 관련된 용지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 각각의 주거지역이 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올릴 수 있는 상황,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상업용지도 있겠지. 그렇죠. 중심상업지구,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사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전용 주거지역이 중심 상업지구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인생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 않겠죠? 뒷자리에 타 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셨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이 땅을 국가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 범주, 그게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원래부터 무조건 다 중심 상업지구가 아니었겠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도 한 30-40년 전에는 그냥 갯벌밭이었고, 그 다음에 강남도 그 전으로 올라가면 과수원이었고 그랬잖아. 제가 참고로 군대 있을 때 인천 매립지에서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인천 매립지에서? 예. 야, 그때는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용도라는 게 땅에 변경이 되다 보면 그게 진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 아마 너도 잘못된 땅을 취득했던 가장 큰 근원적인 인센티브가 그게 아니었을까 싶구나. 아니 근데 형님, 아니 말씀을 듣던 중에,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국가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 일종의 재산권 침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내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명동 한복판인데 강남역 한복판에서 내가 밭농사를 짓던 농농사를 짓던 내 땅인데 그걸 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얘기들을 한다고. 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 이게 약 200년 전쯤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영국에서 시작된 거야. 영국.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많은 근로자들, 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 주거 지역에 바짝 붙어서 공장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사람들 사는 집 근처에 무슨 오폐수 나오고 엄청난 매연 나오고 이러한 공장을 바짝 붙여놨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바로 엄청난 스모그, 엄청난 그 템즈강의 오염, 이게 이제 유발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당시 영국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난 뒤에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사람이 살고 거주하는 지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게 훨씬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일 것 같다라고 인식하게 됐어. 그래서 그 뒤부턴 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 주거용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런던 시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공장들을 일부 런던의 외곽지대나 바깥으로 빼는 그런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런던 중심지에는 다시는 그런 공장을 못 짓도록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목, 즉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특정 형태로 바인딩 해버린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땅을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돼버렸지. 그럼 네가 이쯤 되면 땅 투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땅 투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얼른 알려주시죠. 내가 이거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닌데, 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서울 시내 여기저기 곳곳에서 아마 전봇대 예전 우리 자료화만 아마 이쪽이든 나갈 겁니다. 보시면 전봇대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미싱시다 구함. 바로 뭔가 그 당시에는 재봉틀 놓고 집에서 옷감 수선하고 이런 것들 하는 그 가게들 있잖아. 네. 섬유업에 종사하는. 네. 그게 서울시 여기저기에 막 산재되어 있었어. 그래서 근처 사는 아주머니들, 여성들, 이런 분들 고용해가지고 재봉틀 한 50개씩 놓고 오바로코 놓은 다음에 하면서 계속 작업해서 납품하는 거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야. 일단 염색하는데 엄청난 냄새 나지. 물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그리고 밤새 드르륵 소리 나니까 소음도 장난 아니지.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서울시에서 우리도 이제 체계적으로 지목에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구획을 다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만들어진 일종의 신도시 아니면 신도시? 그게 바로 영등포야. 영등포? 영등포에 그 당시 많은 이런 공장들과 창고 부지들이 있었고, 영등포에서 또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그 뭐라 그러지, 이런 공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외곽으로 뺐어. 자, 그래서 영등포에 많은 회사들이 또 몰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이 자꾸 확산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도저히 커버가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국가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서울에 바짝 붙여서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구로단지야. 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구로에 예전에 여공들이 와서 거기서 밤새 일하는 그런 그 구로, 거기가 옛날에 산업단지였거든. 자, 그런데 서울이 또 확산됐네.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집을 지어줄 데가 없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구로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더 외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로에도 사람들이 이제 살 주거 지역을 건설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 공장들은 더 외곽으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구로에 있었던 공장들은 더 외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부천이나 부평이나 더 멀리는 안산이나 이런 지역까지 내려갔던 거지. 자, 그런데 또 서울과 수도권이 더 확산된 거야. 그래서 부천은 어떻게 됐어? 부천시가 됐고, 안산도 안산시가 됐잖아.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기에도 다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은 그쪽 지역의 일부는 다시 아파트 단지 지어야 되니 더 멀리 나가십시오 하고 더 멀리 보낸 거야. 그래서 평택까지 간다든가 천안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원주라든가 일로 가버린 거지. 점점 확산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내가 아까 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네. 그렇게 도시가 확산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원래 농사 짓던 땅이 갑자기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럼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순간 한 10배 뛰겠지. 네. 그런데 공장 지을 수 있었던 땅이 다시 아파트 짓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면 또다시 10배 이상 뛰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가 확산되는 이 흐름 속에서 그 부지의 성격이 종상향이 돼서 완벽하게 다른 지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면 진짜 엄청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네요. 우리 용중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말이지 땅 투기나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참 뭐라 그러지? 우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이게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방금 내가 말했던 이 여러 가지 지목이 변경되면서 종상향이 되는 그 돈으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봐도 돼.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1960년대 그 경공업으로 미싱한 기계 한 100대 사가지고 가발 공장을 한다고 쳐봐. 네. 그런데 그 가발 공장을 하기 위해서 둘이 공장을 어디다 뒀느냐? 영등포에 뒀어. 네. 그래서 영등포에서 미싱 일본에서 버린 그 미싱들 그 중고로 사다가 드르륵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거야. 네. 이제 여기서 공장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자꾸 시끄럽다고 근처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 파시고 외곽에 저희가 이런데 구로라는 곳에 새로 산업단지 조성했으니 거기 싸게 분양해 드릴 테니 글로 이전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럼 제가 공장 여기 설립한 이 공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다 아파트 지어야 돼요 하면서 갑자기 건설회사들이 목돈 들고 날 찾아오지.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파트 지으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공장 부지를 비싼 가격에 다시 사서 아파트 올린대. 그럼 나는 갑자기 가내수공업 가발 공장으로 돈을 좀 벌고 있었었는데 이 공장과 창고 부지를 팔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목돈을 손에 쥐는 거야. 가발 공장 한 거보다 더 벌었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정말 농담이 아니야. 그래서 가발 공장 한 것보다 영등포 공장 창고 부지로 더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왔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더 큰 공장, 더 큰 창고를 샀어. 그리고 일본에서 중고로 자꾸 망가지는 미싱 아니고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형제 그렇지. 브라더 미싱 중에 좀 나쁜 사양 아닌 중사양의 미싱들을 사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비즈니스 해봐야겠다, 이제 제대로 좋은 제품 만들어서 납품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구로에서 너랑 나랑 피땀 흘려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 공무원이 또 들이닥치는 거야. 또 그렇지. 이 구로도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걸로 싹 바꾸면서 여기서 냄새나고 시끄러운 이런 공장들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로 바뀌고 일부는 아파트 단지 건설해야 되니 더 외곽으로 가라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 한다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 구로에 있는 창고와 또 그 공장 부지를 또 비싸게 건설회사들이 또 산 거야. 그럼 난 또 목돈이 생겼네. 바로 그 목돈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갔다? 부천, 부평 또 이런 데로 간 거야. 그렇게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엔 진짜 확실한 기업가 정신들이 있었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더 좋은 기계 사서 이제는 돈이 더 많아졌으니 내 자체 브랜드를 한번 육성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맨날 일본 제품 하청받아서 OEM으로 만들어 납품하는 거 말고 나도 내 브랜드의 옷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부천, 부평이니 뭐 남양주로 간 사람도 있고 다 흩어져 있어.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공장 어디로 갔는데 포천으로 갔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댓글 걸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부천, 부평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똑같은 스토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참 웃지 못할 어떤 현장인데, 사실 부동산 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또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판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도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자신들이 부지를 옮겨가면서 생긴 이 목돈들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오일 쇼크로 생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극복했구나. 그렇지. 그걸로. 또 2차 오일 쇼크에서 생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었던 자금줄이 되어줬던 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종상향으로 인한 자금원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렇게 하다가 경기도의 웬만한 데는 이제 신도시 아닌 신도시로 다 개발됐잖아. 그렇죠. 나 어렸을 때 남양주에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 자기 창고 부지를 가졌던 데가 많아. 지금 그분들 강남 유력한 곳의 건물주들이야. 그 옛날에 컨테이너 한 3-4개 얹어놓은 창고 부지로 사용했던 그분이 그 창고 부지가 무슨 신도시? 무슨 정약용 단지인가 뭐 이상한 걸로 바뀌었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부 어떻게 됐다? 떼부자가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 강남에 건물 사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나는 거기서 참 너무 슬펐어. 왜요? 옛날에는 그렇게 건물 부지가 종상향이 돼서 떼돈 벌면 다 뭐 했다고? 다시 기업에 재투자했잖아. 더 큰 사업 해보자, 더 고용 많이 창출하고 더 일자리 창출하면서 나 이제 세계 5개국에 수출해보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저출산 고령화네.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적극성, 혁신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안정을 찾는 거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신규 투자를 해. 새로운 도전을 나는 이제 가족들과 일할 만큼 했고 노년이나 좀 안락하게 보냈으면 싶어요. 월세 받으면서 쉬고 싶다.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 번 돈에다가 이번에 또 공장 부지로 있던 곳 중에 일부가 뭐 재개발된다고 해서 뭐 동탄 언저리에 있었었는데 그것도 누가 또 큰 돈 주고 사길래 팔고, 전 강남에 조금 꼬마 빌딩 같은 거 한두 개 사고 이제 회사는 그냥 명함은 있어야 되니까 형식상 굴리기만 하지 적극적인 투자를 해보고 내가 직원 수를 몇 년 안에 2배로 늘리고 매출을 3배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사회 전반적인 기저가 그렇게 돼버렸어. 아니, 실명으로 얘를 다 드실 수 있는데 뭐 억지로 참는 느낌인데요? 내가 진짜 그분들 나름대로 한국 근현대사에 그래도 꽤 기여하신 분들인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화자로 시작하는 회사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고수는 위치가 아니라 부지를 본다. 이게 또 중요해.